내부 반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왜? 바로 자기를 임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코인 규제 완화로 입장이 돌아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역시 억울하님 미국 바보야 문제는 선거야. 선거가 코인 시장 바꾼다. 촬영 시각은 5월 24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자, 이더리움 ETF 승인 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폴리마켓에서도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승인 확률 뭐 한 자릿수였나? 아니면 10%대였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블룸버그 ETF 형제 있죠? 그들이 야, SEC 분위기가 바뀌었어.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25%에서 75%로 올릴게 라고 에릭 발추나스가 트윗을 한 다음부터 갑자기 SEC의 변화된 움직임을 나도 감지했어. 될 것 같아. 라는 리포트들이 쏟아집니다. 당연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도 SEC가 입장이 달라진 게 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라고 했고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이게 바로 미국 의회 정치가 ETF 승인을 둘러싸고 소용돌이 치는 중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요. ETF 승인 전에 미국의 하원의 양당, 이거 민주공화 한쪽만이 아니라 양당의 의원들 모두가 SEC에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세요. 라는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SEC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ETF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승인해주기 싫었거든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다음에 SEC 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보면 야, 우리 ETF 승인한 거지. 비트코인 승인한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코인은 위험한 거야. 투자에는 조심해야 돼. 라고 했어요. SEC 위원장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가 판치고 더 많은 규제 자원이 필요합니다. 걱정인데 아니 의회 이놈들이 어떻게 해? 야, 이도 ETF까지 승인해주래.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현물 ETF 관련돼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SEC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켜봐 달라. 이런 대답으로 계속 버티면서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SEC 위원장이란 자리가 정치적인 압력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 반대도 있었습니다. 자, SEC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운영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자, 위원이 말씀드렸죠. 민주 2명, 공화 2명, 그리고 위원장 때문에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민주 쪽에서 임명한 위원장이죠. 이 때문에 그간 비트코인 ETF 등에 대해서 번번이 거절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왜 해줬냐라고 보면 지난 9월에 있었던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죠.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거기서 법원이 그랬죠. 야, 그레이스케일의 논리가 맞네. 비트 선물 ETF 있는데 왜 현물은 안 되는 거야?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검토해봐 라고 하니까 SEC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논리로 반박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 2명의 위원이 반대를 했어도 겐슬러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 때문에 찬성 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거고요.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요. 이번 결정은 위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SEC 직원들이 내린 겁니다. 모여서 투표한 게 아니고요.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 투표로 다시 결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 직원들이 ETF를 승인했는데 위원들 가운데서 캐롤라인 크랜쇼라는 분이 특히나 코인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인데 이분이 나 이거 문제 있는데 우리 투표 다시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직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임했다는 얘기는 뭔가 뒤집히지 않고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애당초 승인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과반 이상이 이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이건 결정 뒤집힐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부 반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왜? 바로 자기를 임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코인 규제 완화로 입장이 돌아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역시 11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코인 표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 비등비등합니다. 이른바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이 코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표심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확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나는 코인 투자자인데 코인 쪽에 대해서는 이쪽의 그 정치적인 슬로건이 더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 저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민주당은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액연인 수를 넘어서는 8,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만만치 않습니다. 백악관이 나서서 SEC의 이더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 SEC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야, 이거 이렇게 자꾸 코인에 반대하다가는 이거 위험한데? 라고 한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가 너무 코인 쪽으로 돌아섰어. 아예 이제 코인으로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바이든은 이제야 돌아섰는데 과연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제서라도 돌아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표심에 가장 민감한 건 의회겠죠. 의원들. 코인 표심을 잡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 그건 바로 FIT, FIT 21 액트라는 겁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인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은 코인은 상품이다 라는 규제 법안인데 이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안이냐에 대해서 크립토 업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혹은 역사적인 일이다 라면서 어마어마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피트 21이 무슨 법안이길래 이럴까? 제가 BQ라고 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갖고 왔는데요. 크립토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라고 했습니다. 하원에서 279 찬성, 136 반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코인 표심에 대해서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하원 통과니까요. 네, 상원하고 전체 의회 투표까지 해야 되지만 뭐 이 정도 됐으면 뭐 여기 뭐 비등비등 통과된 것도 아니라 압도적으로 통과됐잖아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마어마하냐면 사실 우리가 이 증권이라는 증권성 판별은 어떻게 하나요?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에 있는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성을 판별합니다. 1933년, 거의 100년 전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법안을 가지고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기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트 21 법안에는 야, 증권의 하위 테스트가 있다면 코인에는 탈중앙화 테스트가 있다라고 해서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자면요. CFTC와 SEC의 관할권을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립토 업계가 가장 문제 삼았던 그레이 에어리아, 모호하다 이거예요. 이게 CFTC인지 SEC인지 이게 도대체 누구의 관할인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라. 탈중앙화 테스트에 통과한 자산은 바로 탈중앙화 테스트 통과했어? 그러면 그건 증권이 아닌 커머더티, 상품입니다. 자, 커머더티 관할은 뭐예요? CFTC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면 탈중앙화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DF보단 아무래도 인프라 코인이 증권성에서 자유로울 거고요. 특히나 POW 방식은 당연히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판별이 되겠죠. POS라고 하더라도 POS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처럼 물량이 잘 분산돼 있으면 탈중앙화 분배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당연히 ETF가 가능해지면서 기관 자금의 유입이 가능한 통로가 생기겠죠. 구체적으로 제가 텔로니우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피트 21의 핵심이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탈중앙화 테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고 와봤거든요. 5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파워룰, 12개월 동안 한 사람의 코드를 제어 및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누구 하나 CEO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다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거예요. 탈중앙화가 중요하죠. 소유 및 투표권 20%
이거 의결권 소유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코드 변경. 이거 그 코드 변경 최근 3개월 동안의 유지 보수.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목적의 마케팅 금지, 인플레이션 규칙 등이 있는데요. 이 요건 5가지를 통과해서 탈중앙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 프로젝트, 해당 코인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트 21이 시행이 되면 대다수 암호화폐는 탈중앙 또는 증권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추진하거나 증권으로서 규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모호한 그레이 에어리아에 있는 게 아니고요. 탈중앙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하면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CFTC 관할 하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탈중앙성이 입증이 안 됐다라고 하면 증권으로 분류가 돼서 SEC의 관할 하에서 증권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자, 정치가 움직여서 코인을 바꾼 거다라고 볼 수 있죠.